안녕하십니까. 박영태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우선 굉장히 경직되고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법 중에서도 민법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런 사적인 법률 관계, 이 민법을 생각하면은 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 중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법학 중에서의 그 민법을 저는 누구라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여러 가지 이해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민법의 구도를 한번 훑으시고 세부적인 것은 또 따로 지역적인 것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을 잡을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집을 팔고 사는 그런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매매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을 팔고 사는 그 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대부분 많이 아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용어라든가 이것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말고도 임대차라든가 증여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점차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독창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집을 팔고 사는데 집이죠, 집. 집을 팔고 사는데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소유죠, 소유. 소유인데 그냥 관념적으로 가진다라고 할 때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유하는 현실적인 지배가 점유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리라는 것이 있죠. 권리가 뭐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개개인한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힘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아이들도 이 물건을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내 거, 네 거 하는 그런 소유적인 소유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소유권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점유권이죠. 점유권.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인데요. 본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을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수익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돼, 그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한 물건이라고 해요. 제한 물건하는데 제한 물건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용, 수익, 처분인데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하자. 그런 물건은 용익 물건입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저당이죠. 저당 잡는다고 하잖아요. 저당 잡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그런 대표적인 제한 물건이지만 이런 제한 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이런 화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방금 소유권, 점유권 이런 식으로 우리 쉽게 우리가 물건에 대한 그런 내 거, 네 거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는데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채권이 한 말 듣죠. 채권. 자, 그럼 물건과 채권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과 채권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준 겁니다. 가족권이라든가 인격권,
뭐 등등도 있지만은 재산에 대한 권리,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재산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권과 채권입니다. 그런데 물권과 채권, 무채재산권은 이렇게 저작권을 보이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준 겁니다. 이런 무채재산권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물권과 채권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만 어떠한 특정 사람이 이 채권자이죠. 채권자 특정한 사람이 또 특정 사람한테 뭔가를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과 물권, 이 재산권에서 대표적인 채권과 물권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눈을 가지고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요. 호의적으로 내가 밥 살게 뭐 이런 호의적인 그런 호의 관계 말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런 거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당장 그런 모든 생활을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법률 관계라고 해요. 법률 관계. 그 법률 관계는 내가 권리가 있다.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어. 돈을 줘야 된다. 그 의무.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 법적인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관계를 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관계 중에서도 어떤 원인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사와야 되고 또 물건을 주면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률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요건이 있으면은 효과가 나와요. 효과가. 자, 여기서 이 매매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매매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매매를 법적으로는 법률 행위다 그럽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라 이런 법률 요건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법률 행위인데 이런 매매를 가지고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법률 행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채권 행위가 있고 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서로 독자적이냐 아니면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판례는 인정 안 해요.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볼 때 좁은 의미에서 작게 보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지금 집을 계약한다고 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계약을 할 때 이건 채권행위를 해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분명히 채권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채무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하는 그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돈을 주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줘야죠. 그런 이행의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매가요. 매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팔겠소? 사겠소? 또는 저쪽에서 사겠소? 팔겠소? 돈 주겠소? 돈 받아야죠. 소유권. 당신 거니까 내 거로. 소유권을 주셔. 주겠어. 실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요거를 학설상으로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물권 행위는 학술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소유권 권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팔 테니까 돈 달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법률 행위가 있어지려면, 이런 법률 행위가 있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 있어야지,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팔고 사겠다.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팔겠다. 팔려고 했다고 그냥 표시했어요. 내가 팔겠어. 얼마에 팔겠어. 내가 생각하는데 표시를 한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이런 의사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있으면은 반드시 법률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 효과가 나오려면 왜요? 팔겠다? 줘야 되고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고 사겠다? 돈 받아야 되고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 다음엔 병도 걸리기도 하고 또 성장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많은 신분의 변화가 있고 결국에서는 죽잖아요.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도 한 번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변경 과정이 같아요. 또 남한테 주기도 하고 막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소멸도 돼요. 그 소유권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건물이 아예 멸실되잖아? 그럼 없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법률 효과는 이런 권리들이 막 변경되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 효과적인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유효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있어야지.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되죠. 팔겠다, 사겠다. 그리고 팔겠다, 사겠다 해서 진짜로 집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는 내가 지금 팔겠다, 사겠다 하는데 권리 능력, 권리 주체도 없어요. 권리 주체가 아예 안 됐으면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사람 다니면. 의사 능력 너무 어려서 안 돼. 또 숨채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위 능력. 근데 행위 능력은 효과적으로 자기가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뭔가 좀 모자란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행위 능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세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옛날에 좀 바뀌어졌습니다만 미성년자만 19세가 안 됐어요. 그리고 피행정 수견인 업무 처리 능력이 좀 모자라요. 피성년 후견인 업무 처리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집 팔겠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안 되잖아, 안 돼. 그래서 무효시키거나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자, 의사표시. 내가 팔겠다. 그런데 팔겠다, 실제로 팔겠소? 라고까지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있는 거면은 뭐예요? 이거 무효. 아니,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자가 없든가 일치해야 돼. 하자. 뭔가 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그걸 일치해야 돼. 의사. 내가 속에 생각했던 걸 그대로 나는 1억에 팔겠어. 5억에 팔겠어.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말을 5천만 원에 팔겠어. 라고 말하고 3억에 팔겠어. 말을 표시했을 때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확가적사.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이미 불난집이에요. 불난집 팔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적법해야 돼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계약을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안 갖춰진 거. 한마디로 사람이 병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병 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 막 나잖아요. 병이 생기면 안 돼. 이게 병 생기는 때 문제예요. 계약이.
집을 팔고 사는데 병이 생겼을 때 뭐예요? 여기요. 하자 없애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요. 이게 빨간 표시했죠. 사기 강박. 속였어. 그리고 야! 겁을 줬어요. 이거 그냥 놔둬도 돼요? 안 돼요? 취소할 수 있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진짜로 표시했던 거가 일치하지 않은 어떨 때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럴 때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럴 때는 상대가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이렇게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상대가 그때는 무역 그리고 서로 짰어요. 팔고 사과는 사람께 서로 짰어요. 이럴 때 통적 허위 표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무역 그거 안 돼. 그리고 착하게 3억인데 그리고 4억에 또 100평인데 105평에 잘못 쓰거나 뭐 그렇게 차고가 있었어요. 그런 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아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 차고가 있다. 이럴 때는 취소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확실해야 되고 또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로 시켜야죠. 원래 불타는 거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무효로 시켜야 돼요. 약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더 자세히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고요. 그 반사회질서. 사회적으로 타협성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이런 데 다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래서 첩계약을 했어요. 첩을 맺자고 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 또 폭리 행위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재산권을 넘겼어요. 재산권을 넘겼는데 집을 팔았는데 거기에 남의 집을 팔았어요. 문제죠. 전부 타인의 권리. 또 물건 자체가 불이 났거나 금이 갔거나 그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행 불능에 대해서 또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빨리빨리 안 해주세요. 빨리 돈 갚아야 되는데 돈 안 갚았어요.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쇼 아니면 손해배상 아니면 계약 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틀만 잡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자,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물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인이나 매수인이 대리를 썼을 때는 이렇게 대리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또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과 행위하는 그런 대리가 있습니다. 근데 무권 대리죠. 무권. 근데 무권 대리보다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표현 대리라고 그러죠. 겉으로 볼 때 대리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럴 때 표현 대리하는 이런 문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민법 체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우선 이런 틀을 잡고서 생각하면 우리가 민법에 대한 그 도해를 통해서 조금 더 민법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편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